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요즘 영상을 자주 찍는데요. 네, 이제 방학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날 때 최대한 많이 찍어서 이제 올려놓고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그동안 정리해 놨던 부분을 이제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수업이 끝났고요. 모두 이제 좋은 저녁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수능이 끝나면 이제 우리 현역 또는 N수생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가슴이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냉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뭐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점수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냐 하면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그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뭐 3학년 모의고사 점수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3월, 4월, 5월은 안 보죠. 6월, 7월 보나요? 8월 안 보고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의미를 두는 게 3월, 6월, 9월 모의고사지만 이제 아이들이 의미를 두는 모의고사는 이 중에서 잘 나온 모의고사를 의미로 둡니다. 1등급 받은 모의고사. 가장 점수가 잘 나온 모의고사.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3년 동안 또는 3학년 1년 동안 1등급만 나온 학생도 실제 수능에서 2등급, 3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1등급 턱걸이에 걸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완전한 1등급이 나왔어도 그날 당일의 긴장도와 컨디션에 따라 2등급, 3등급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성적표 퍼센트를 가지고 N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안정적인 1등급인지 턱걸이 1등급인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 등급, 잘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점수가 보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에 대한 이 보수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1등급인지 아니면 그냥 1등급인지 항상 모든 모의고사에서 올 1등급인지 어쩌다 한 번인지 어쩌다 한 번 1등급이 나왔어도 네, 보수적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1등급인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마련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점수는 제발 잊어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유의미 있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뭐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강남에서 학원을 하니까 강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3등급, 내신 3등급,
상위 15% 정도가 1, 2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옵니다. 과목별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국수, 영 이 세 과목은 최소 두 과목 이상 1등급이 나와요. 상위 15% 이내의 친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1, 2학년 모의고사 점수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전과목 100점도 많아요. 1학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1등급 나왔어. 2학년 때 1등급 나왔어. 그런 거는 제발 잊어주시고요. 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두자면 뭐 국어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지. 뭐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1등급 받고 뭐 100점 받고 그런 거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1, 2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정시와 입시를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수능은 홈 경기가 아닌 원정 경기, 단판 승부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올해 프로야구 보셨어요? LG. 이 LG가 키움에게 졌습니다. 키움이 이기고 LG가 졌어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리그에서 훨씬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훨씬 더 잘했는데 키움과의 승부에서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는 코리안 시리즈는 키움이 올라갔어요. 결국에 SK가 이겼지만 수능은 이렇습니다. 네. 수능은요. 우리 집에서 보는 홈 경기가 아니에요. 원정 경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학교로 가서 보는 시험이에요. 내신처럼 중간 못 봤을 때 기말에 회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판 승부예요. 단판 승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절대적인 실력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뭐, 기분,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긴장도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큽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수능을 뭐 어려운 수능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요 400점 만점에 한 370점 이 정도가 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수능이지 않을까요? 만점이 없는 수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수능이라면 뭐 한두 문제 실수한다고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지금처럼 만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점수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런 수능에서는 이런 긴장도나 그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편한 마음으로 망쳤어도 다음 달에 잘 보면 되지 라는 그런 홈 경기에서 하는 단판 승부가 아닌 그 페너트 레이스라고 하죠. 플레이오프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리그 경기에서는 그렇게 리그 경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 수능은 점수의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문제가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성적을 속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성적을 속이거나 그런 뭐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수능을 본 다음에 뭐 이제 요즘에는 그 리로스쿨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수능을 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어떻게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못 볼 수가 있느냐, 편차가 그렇게 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